예, 오늘부터 월요일에 종목 기업 코너를 좀 강화하려고요.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께서 시장의 이슈 종목을 깊게 파헤쳐 주실 건데요. 예,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번 물면 안 넣는다. 깊숙이 예. 뭐든 잡으면 파헤치는 우리 박영호 대표님이라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오늘 얘기해서 뭐 2% 3%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핵심을 좀 잡고 가는. 오늘 말씀하실 거는 어떤 이슈일까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비롯해서 오늘 월요일부터 화두가 되는 거는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반도체를 우리가 어떠한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어제 금요일 날 오르고서 오늘은 조정을 받는데 이거 1일천하 아니면 3일천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업종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은 여기서 내가 추격 매수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 반도체도 보면은 최근에 HBM 관련주들 이런 거 이외에는 다들 지금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업종들은 약한 이유가 뭔지 HBM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뭐 지금 소위 이제 영어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머스트 해브로 가져가거나 봐야 될 섹터잖아요. 그죠? 그럼요. 난 반도체는 안 해. 모르겠어. 많이 올랐어. 그렇게 할 수 없는 핵심 섹터가 반도체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흐름을 어디서부터 좀 체크를 해 들어갈까요? 반도체는 일단 가격 동향부터 먼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근 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치킨 게임 할 때는 사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낸드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3사잖아요. 3사가 공급 과잉을 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거죠. 예. 자, 근데 수요가 줄었을 때 이전에도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릴 때는 치킨 게임을 하면서 계속 생산하고 재고를 막 쌓아놓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감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추가 감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수요가 어떻게 증가할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낸드 가격 지금 그 자료가 있는데 낸드 가격은 바닥에서 조금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낸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D램 가격은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낸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재고가 좀 줄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감소에 따른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에서 10월 달 정도가 반도체 성수기이기 때문에 미리 선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걸 안 보면 이제 디램 쪽은 좀 가격이 올라오고 낸드는 여전히 약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생각이고 지표를 딱 보여주시니까 그죠? 오히려 낸드가 좀 바닥을 잡아가는군요. 지금 낸드 가격이 조금 좀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 뭐 수요가 증가해서라기보다도 감산을 하기 때문에 선취하는 성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가 아직 터닝 포인트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머스트헤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9월 달에 발표된 8월 달에 그 반도체 수출 동향이 있습니다. 이 동향을 보면은 이전에보다도 반도체 수출이 한 20% 정도 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쪽이 조금 좀 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자료가 좀 많아서 좀 뺀 것들도 있지만 SSD나 그다음에 MCP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도 좀 줄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은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가 빨간색이 지금 8월 달이고요. 파란색이 7월인데 저 증가를 좀 했거든요. 물량보다는 가격, 뭐 HBM에는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조금 좀 올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SSD나 MCP 같은 경우가 사실 가격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이것들이 7월 그러니까 7월 대비 8월 좀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반등해주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그동안에 감산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반도체의 그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서 지난번과 이번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지 보려면은 바로 저 그래프를 보면 알거든요. 뭐 선이 이렇게 많아요. 뭐 왜? 예, 저게 연도군요. 제가 연도별입니다. 제가 저거 한 15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한 20년 될 거예요. 와. 데이터베이스를 보는데 지금 검정색 라인이 2022년도고요. 네. 그다음에 빨강색 라인이 2023년입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반도체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올해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수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은 하락했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조금씩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선이 많아서 엄청 헷갈렸는데 전선처럼 많은데 검은색, 빨간색 딱 보니까 확연합니다. 예. 그래서 빨강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저게 이제 그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그쵸.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데 아까 초기에 반도체 가격을 봤지만은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은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역산을 저걸 한번 해보면은 반도체가 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그 9월달, 10월달이 원래 성수기이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반도체 이제 투자할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은 또 HBM이잖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 얘기 나온 거랑. 삼성전자하고 그 SK 하이닉스하고는 사실 반도체 생산이 양에서 많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한 30, 40%가 반도체고 실은 영업이익에서는 50% 이상이 되는데 하이닉스는 한 4조 원 정도 매출해서 반도체가 100%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10% 정도 되면 4천억 정도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로 봐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TSV HBM 시장이 커지기 전에 네. 삼성전자에서 다 만들어 놓고 기술 다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돈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팀을 해체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HBM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데가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죠. 왜? 삼성전자에서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HBM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 HBM 구조를 보면 TSV 공정, 이제 D램하고 HBM하고 이제 그 TSV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D램을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거거든요. 쌓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TSV라는 구멍을 수백에서 수천 개를 뚫습니다. 네. 뚫어가지고서 거기서 비아우를 통해서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그 로직 회로하고 같이 그 교통을 하면서 짧은 시간, 짧은 거리 그리고 고용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회로가 그 속도가 빨라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GPU의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반도체 전체 시장에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느냐?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HBM이 이번에 그 적층 구조가 확실히 인식이 되면서 앞으로 메모리 쪽에도 이러한 그 적층 구조가 계속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제가 그 HBM 적층 구조는 주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GPU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CPU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가장 큰 시장인 일반 PC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과연 서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에서 HBM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으니까는 그래 이 시장은 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야. 아까 반도체 가격 보셨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는 건 물량이 좀 늘고 있다. 이제부터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HBM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만약에 HBM이라면은 과연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HBM에서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D램을 쌓는다는 것.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전극 공정을 한다는 것. D램을 쌓려니까는 뭐냐면은 웨이퍼를 아주 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웨이퍼의 얇기가 0.1mm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0.1mm. 네. 1mm도 아니고. 예, 0.1mm입니다. 안 와닿죠. 예. 지금 USB 여러분들 사용하는 USB에서 그 웨이퍼 그 높이가 1.4mm가 한계입니다. 그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리 12단을 하든 8단을 하든 1.4mm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0.1mm 이하의 그 웨이퍼로 하니까 이 종이장 같은 웨이퍼거든요. 이 웨이퍼가 원래 두께가 보통 한 0.8mm에서 1mm 정도 되는데 0.1mm까지는 가공 공정에서 계속 갈아내는 거예요. 그 공정이 뭐냐면 CMP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CMP 공정으로 이제 연마 공정으로 패드 그러니까 칩을 갖다가 아주 얇게 10분의 1 정도로 갈아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그 다층 반도체가 활성화된다면은 예. 이 공정이 무지무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 중에서 새로운 공정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CMP 연마 공정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CMP 슬러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사실 큰 회사 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HBM 시장은 따로 보되 새로운 거로 생긴다라고 한번 보고요. 반도체는 메모리는 가격이 반등해주고 있다. 수요가 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머스트헤브를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사실은 할 얘기가 많죠. 근데 뭐 굉장히 뭐 섹터 애널리스트처럼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오늘 너무 욕심내지 말고 반도체 전반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소부장 어떻게 갈 것인가는 또 얘기할 수 있을 걸 보고 오늘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아까 그 뭐 연마 공정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관련돼서 주목할 기업을 하나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데 관심 기업으로 바로 좀 먼저 가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HBM 관련주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그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굉장히 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회사들은 다들 알려서 높이 올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HBM을 하려면 연마 공정이 2배,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직은 그 CMP 공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도 다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 많지만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소재 산업이 CMP 공정에 CMP 장비와 CMP 슬러리를 하고 있는 회사 국내에 2개 회사가 있는데 동진세미캠하고 KC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동진세미캠은 많이 들어봤는데 KC텍은 좀 생소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KC텍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생소한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원래 그 KC텍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CMP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CMP 슬러리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뿐만이 아니라 CMP가 끝나고 나서 웨이퍼를 클링을 해줘야 되는데 웨이퍼 클리닝 장비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MP 공정이 아주 특화된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이 CMP 공정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정도 많다는 거는 앞으로 CMP 공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KC텍 여러분들이 그 HBM 중에서 CMP 공정에 우리나라의 그 다크호스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금액에서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금액에서는 매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주고 싶은데 이전 고점 부근이 28,000원 정도 20-30%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지 이탈가는 2만 원을 드리면서 KC텍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CMP 공정의 다크호스라는 점만 투자 포인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용호 대표님이 오셔서 저하고도 예전에 뭐 방송했습니다만은 저희 이 코너 MTN에서 이제 처음 합을 맞추다 보니까 할 얘기는 많고 많은데요. 준비하신 건 다 얘기 못해서 죄송하고 차차 뭐를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핵심적인 것과 함께 오늘은 그 CMP 연마 공정. 그래서 필수 공정이거든요. 우리가 잘 못 듣던 KC텍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공개 방송 하세요 오늘 저녁 때? 오늘 저녁 때 공개 방송 7시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전자 갈 것. 삼성전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공개 방송은? 그 MTN에 어드바이저 무료 방송 검색해 가지고서 그 3끌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공개 방송 하신다니까 어디 강당에서 하는지 가려고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나중에 오프라인도 좀 해주세요. 박용호의 종목 레이더 이슈와 종목들 앞으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낱낱이 파헤치면서 관심 종목 발굴하려고 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